연구 15년 차쯤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간식으로 먹은 견과류가 다음 날 아침 혈압 변화를 통째로 흔들어 놓는 데이터를 확인했을 때 저는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건강에 좋은 음식이라고 믿었던 것들이 시간만 잘못 맞추면 오히려 생명을 위협하는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던 순간이었죠. 저는 30년간 심혈관과 수면 리듬을 연구해온 김도현 박사입니다. 그동안 수천 명의 혈압 변화와 심장 박동 패턴을 추적하면서 한 가지 확실한 진실을 발견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느냐도 중요하지만 언제 먹느냐가 때로는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견과류는 건강식품이니까 언제 먹어도 괜찮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제가 현장에서 만난 분들 중에는 바로 이 작은 오해 때문에 새벽에 쓰러지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저녁에 먹는 한 줌의 견과류가 잠자는 동안 혈관을 압박하고 심장에 부담을 주고 결국 뇌로 가는 혈류를 막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 이 이야기는 단순히 무엇을 먹지 말라는 경고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식습관에서 시간대만 조금 바꿔도 뇌졸중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저는 직접 이 방법으로 많은 분들이 건강을 되찾는 모습을 봤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가족이나 본인도 밤에 먹는 작은 습관 때문에 불편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두근거림, 어지럼증, 불면증 같은 증상 말입니다. 댓글로 경험을 나눠주시면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제가 잊을 수 없는 분이 있습니다. 69세 박영호님은 평소 건강을 꼼꼼히 챙기는 분이셨습니다. 매일 아침 산책을 하시고 식단도 짜임새 있게 관리하셨죠. 그런데 딱 하나 매일 저녁 잠들기 전에 호두와 말린 과일을 소량 먹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건강 프로그램에서 견과류가 좋다고 해서 시작한 습관이었는데요. 어느 날 새벽 3시경이었습니다. 화장실로 가시던 중 갑자기 심한 어지럼증을 느끼고 그대로 쓰러지셨습니다. 다행히 가족분이 빨리 발견해서 큰 후유증은 없었지만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저녁 간식을 드신 후 혈중 지방 수치가 급격히 올라갔고 혈압이 밤새 요동쳤던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박영호님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견과류가 좋다는 건 알았지만 시간이 중요한 줄은 몰랐다고요.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정보는 넘쳐나지만 정작 중요한 타이밍에 대한 이야기는 부족하다는 것을요.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전체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저녁 한 끼가 몸을 살리기도 하지만 잠자는 동안 치명적 위험을 만들 수도 있거든요. 뒤에 나올 구체적인 방법들을 모르시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헛될 수 있어요.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고요.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여러분의 작은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저녁 식습관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작은 습관 하나가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고 반대로 건강을 지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뇌졸중과 직접 연결되는 저녁 간식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흔히 드시는 것들 중에 위험한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가장 먼저 이야기할 것은 피칸입니다. 피칸은 고소하고 맛있어서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죠? 그런데 이 피칸이라는 견과류에는 포화지방이 상당히 많이 들어 있습니다. 낮 시간대에 드시면 우리 몸의 대사 활동이 활발해서 이 지방을 잘 처리할 수 있어요. 하지만 밤에는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대한심장학회에서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요. 밤 시간대에는 우리 몸의 혈압 변동이
가장 큰 시기라고 합니다. 이때 지방이 혈액에 축적되면 혈액이 끈적끈적해지면서 뇌졸중 위험이 크게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특히 60대 이상에서는 이 위험이 더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제가 광주에서 만난 62세 최은경님의 경우를 말씀드릴게요. 이분은 매일 저녁 드라마를 보시면서 피칸이 들어간 호두 타르트를 즐기셨습니다. 달콤하고 고소한 맛이 좋아서 거의 매일 드셨는데요. 어느 날 새벽에 갑자기 한쪽 팔에 힘이 빠지고 말이 어눌해지는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다행히 빨리 조치를 받아서 회복하셨지만 원인을 찾아보니 바로 저녁 간식이었습니다.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제안은 이겁니다. 피칸을 드시고 싶으시면 아침에 오트밀이나 요거트와 함께 소량만 드세요. 그러면 하루 종일 에너지로 잘 활용됩니다. 하지만 저녁 7시 이후에는 절대 피하셔야 합니다. 특히 가공된 견과류 제품에 피칸이 들어있는 경우가 많으니 성분을 꼭 확인하세요. 혹시 여러분도 밤에 케이크나 견과류 간식을 드신 적 있으신가요? 그때 다음날 아침에 몸이 무겁거나 두통이 있었다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잣입니다. 잣은 우리 한국 음식에도 많이 쓰이고 고소한 맛이 일품이죠. 그런데 잣에는 오메가6 지방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 있습니다. 오메가6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문제는 오메가3와의 균형입니다. 서울대학교에서 2021년에 발표한 연구 자료를 보면요. 오메가6과 오메가3의 비율이 10대 1 이상으로 벌어진 식단을 유지한 사람들은 고혈압 발병률이 2배에서 3배까지 높아졌다고 합니다. 특히 저녁 시간대에 오메가6가 많은 음식을 먹으면 혈관에 염증 반응이 일어나기 쉽다는 것도 확인되었습니다. 70세 이정자님의 경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소화가 잘 안 되신다고 해서 저녁마다 잣죽을 드셨습니다. 부드럽고 고소해서 좋다고 생각하셨는데요. 몇 달 후 건강검진에서 혈압이 불안정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평소에는 정상이었는데 밤에 측정하면 수치가 급격히 올라가는 패턴이었죠. 제가 드리고 싶은 조언은 이렇습니다. 잣을 드실 거라면 낮 시간대에 연어나 고등어 같은 오메가3가 풍부한 생선과 함께 드세요. 그러면 균형이 맞춰집니다. 하지만 저녁 늦게, 특히 잠들기 전에 잣죽이나 잣 요리는 절대 피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오메가6과 오메가3의 균형을 의식하면서 음식을 드시나요? 이 균형이 정말 중요합니다. 특히 저녁 시간대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헤이즐넛입니다. 헤이즐넛 초콜릿이나 헤이즐넛 커피를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헤이즐넛에는 아르기닌이라는 성분이 풍부합니다. 이 성분은 혈관을 확장시키는 효과가 있어요. 낮에는 이게 좋은 작용을 합니다. 혈액순환을 도와주거든요. 그런데 밤에는 문제가 됩니다. 혈관이 확장되면서 혈압이 급격히 떨어질 수 있거든요. 특히 고령층에서는 기립성 저혈압이라고 해서 갑자기 일어날 때 혈압이 뚝 떨어지는 증상이 나타나기 쉽습니다. 이게 새벽 낙상의 주요 원인 중 하나라고 여러 연구에서 보고되고 있습니다. 울산에 사시는 65세 김선미님의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이분은 밤마다 헤이즐넛을 서너 개씩 드셨습니다. 고소하고 달콤해서 좋아하셨는데요. 어느 날 밤 화장실에 가시다가 갑자기 심한 어지럼증을 느끼고 그대로 쓰러지셨습니다. 다행히 큰 부상은 없었지만 정말 위험한 순간이었죠.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 방법은 이겁니다. 헤이즐넛을 드시고 싶으시면 오전이나 점심시간에 소량만 드세요. 그러면 혈액순환을 돕는 좋은 간식이 됩니다. 하지만 취침 전에는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특히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은 더욱 조심하셔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새벽에 화장실 가시다가 갑자기 핑 도는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게 바로 이런 음식들 때문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소금에 절인 아몬드입니다. 아몬드 자체는 정말 좋은 견과류예요. 비타민 E도 풍부하고 혈관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소금입니다. 시중에 파는 아몬드 제품 중에는 소금이나 간장으로 간을 한 제품이 많습니다. 한국영양학회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요. 야간에 나트륨을 과다 섭취하면 새벽 혈압 변동이 2배 이상 커진다고 합니다. 우리 몸은 밤에 신장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소금을 잘 배출하지 못해요. 그래서 혈액 속에 나트륨이 쌓이면서 혈압이 급격히 올라가는 겁니다. 68세 이기철님의 경우를 들려드릴게요. 이분은 밤마다 텔레비전을 보시면서 소금 간한 아몬드 한 봉지를 드셨습니다. 짭조름한 맛이 좋아서 습관처럼 드셨는데요. 몇 주 후부터 불면증이 시작되고 가슴 두근거림도 느끼셨습니다. 검사 결과 야간 혈압이 상당히 높게 나왔습니다.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아몬드를 드실 거라면 무염 아몬드를 선택하세요. 그리고 아침에 우유나 샐러드와 함께 드시면 정말 좋습니다. 하지만 저녁 간식용으로 파는 가공 견과류는 피하셔야 합니다. 성분표를 보면 나트륨 함량이 생각보다 높은 경우가 많거든요. 여러분도 텔레비전 보면서 소금 뿌린 견과류 드신 적 있으시죠? 그 습관 오늘부터 바꾸셔야 합니다. 다섯 번째이자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혼합 견과류와 말린 과일입니다. 마트에서 파는 믹스 너트 제품들 있잖아요. 여러 가지 견과류와 건포도, 크랜베리 같은 말린 과일이 섞여 있는 것들 말입니다. 언뜻 보기에는 건강식품 같지만 실제로는 설탕과 소금이 많이 첨가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2022년에 국내에서 진행된 연구를 보면요. 밤 9시 이후에 설탕과 소금이 함께 들어간 간식을 먹은 사람들은 부정맥 위험이 1.8배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설탕은 혈당을 급격히 올리고 소금은 혈압을 올리는데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작용하면 심장에 엄청난 부담을 주는 거죠. 서울에 사시는 72세 한영숙님의 사례입니다. 이분은 밤마다 믹스너트 한 봉지를 즐기셨습니다. 달콤하고 고소한 맛에 중독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점점 불면증이 심해지고 가슴이 두근거리는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특히 새벽 2시쯤이면 가슴이 답답해서 잠을 못 이루셨어요.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 방법은 이겁니다. 혼합 견과류를 드시고 싶으시면 직접 만드세요. 무가공 견과류와 무설탕 건과일을 사서 적당한 비율로 섞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꼭 아침이나 점심에만 드세요. 포장된 간식 제품은 반드시 성분표를 확인하시고 설탕과 소금 함량이 높으면 피하셔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편의점이나 마트에서 산 믹스너트를 밤에 그냥 드시진 않으셨나요? 포장 그대로 먹는 것 정말 위험합니다. 이렇게 5가지 저녁 간식의 위험성을 말씀드렸습니다. 작은 습관들이 쌓여서 결국 큰 위험을 만드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는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먹고 건강을 지킬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원칙은 저녁 식사는 가볍게 그리고 일찍 드시는 겁니다. 우리 몸의 소화 기능과 혈압 안정을 위해서는 저녁을 7시 이전에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기름기가 많은 음식은 피하셔야 해요. 제가 현장에서 수없이 확인한 사실인데요. 저녁을 늦게 드시거나 무겁게 드신 분들은 다음날 아침 혈압이 불안정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히 된장찌개 밥 한 공기 또는 라면이나 튀김 같은 음식을 밤늦게 드시면 정말 위험합니다. 대신 이렇게 해보세요. 저녁은 채소가 많이 들어간 맑은 국물, 두부, 생선 위주로 가볍게 드세요. 양도 평소보다 조금 줄이시고요. 처음에는 허전하실 수 있지만 일주일만 지나면 몸이 훨씬 가벼워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여러분은 보통 저녁을 몇 시에 드시나요? 8시 이후라면 조금씩 시간을 앞당겨 보세요. 이것만으로도 큰 변화가 생깁니다. 두 번째 원칙은 단 음식은 낮에만 드시는 겁니다. 저녁에 단 음식을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숙면을 방해합니다. 그리고 췌장에도 부담을 주죠. 아이스크림, 과자, 달콤한 요거트, 초콜릿 같은 것들은 취침 전에는 절대 피하셔야 합니다. 저도 알아요. 밤에 입이 심심하고 단게 땡길 때가 있다는 거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낮 시간대에 단 음식을 드세요. 오전이나 점심 후에 바나나 한 개, 단호박 한 조각 정도는 괜찮습니다. 우리 몸의 인슐린 반응이 낮에 더 좋기 때문에 혈당 조절이 잘 됩니다. 밤에 단 음식이 당길 때는 따뜻한 물이나 허브차 한 잔으로 대신하세요. 여러분은 밤에 단 음식이 당길 때 어떻게 하시나요? 참는 것도 방법이지만 낮에 미리 챙겨 드시는 게 더 현명합니다. 세 번째 원칙은 운동은 가볍게 그리고 꾸준히 하시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을 위해 무리하게 운동을 시작하시는데요. 특히 60대 이상에서는 갑자기 강한 운동을 하면 오히려 저혈압이나 낙상 위험이 커집니다. 플랭크나 스쿼트 같은 운동도 무릎과 허리에 무리가 갈 수 있어요. 빠른 동작이나 거꾸로 서는 자세는 혈압 변화를 급격하게 만들어서 어지럼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대신 이런 운동을 추천드립니다. 무릎을 대고 하는 플랭크를 30초 정도, 벽에 기대서 다리를 천천히 들어 올리는 운동, 가벼운 아령으로 팔 운동 정도면 충분합니다. 하루 20분에서 30분, 너무 힘들지 않은 정도로 꾸준히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혹시 운동하시다가 어지럼증을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그럴 때는 즉시 멈추시고 앉아서 쉬어야 합니다. 무리하지 마세요. 네 번째 원칙은 간식은 아침이나 점심시간으로 옮기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견과류들, 사실 영양가가 정말 좋습니다. 버릴 필요는 없어요. 시간만 바꾸면 됩니다. 아침 시간대는 우리 몸의 대사율이 가장 높습니다. 이때 견과류를 드시면 에너지로 잘 전환되고 혈관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오트밀에 호두 몇 개를 넣어서 드시거나 샐러드에 아몬드를 뿌려서 드시면 정말 좋습니다. 점심 후 간식으로 드셔도 괜찮아요. 오후 3시쯤 소량의 견과류는 집중력을 높이고 저녁까지 배고픔을 줄여줍니다. 하지만 잠자리에 들기 전 간식은 심장에 큰 부담을 줍니다. 여러분은 견과류를 보통 언제 드시나요? 오늘부터 시간을 바꿔보세요. 같은 음식이라도 효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다섯 번째 원칙은 물은 나눠서 충분히 마시는 겁니다. 탈수는 혈액을 끈적하게 만들어서 혈전 위험을 높입니다. 특히 고령층에서는 갈증을 잘 못 느끼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물을 마셔야 합니다. 하루 종일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게 중요합니다. 한 번에 많이 마시면 신장에 부담이 가거든요. 아침에 일어나서 한 컵, 식사 전후로 한 컵씩, 간식 시간에 한 컵, 이런 식으로 나눠서 마시세요. 하지만 자기 직전에 물을 많이 마시면 밤에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되고 심장에도 부담이 갑니다. 저녁 8시 이후로는 물 섭취를 줄이시고 목이 마르면 입만 적시는 정도로 하세요. 여러분은 하루 물 섭취를 의식적으로 챙기고 계신가요? 물병을 항상 가까이 두시면 자연스럽게 마시게 됩니다. 여섯 번째 원칙은 수면 환경을 정돈하는 겁니다. 잠자는 동안 우리 몸은 회복 작업을 합니다. 이때 환경이 편안해야 혈압도 안정되고 심장도 쉴 수 있어요. 방 온도는 18도에서 20도 정도로 시원하게 유지하세요. 너무 더우면 혈관이 확장되면서 혈압이 불안정해집니다. 침구는 통풍이 잘 되는 소재로 선택하시고요. 베개 높이도 중요합니다. 너무 높으면 목 혈관이 눌려서 뇌로 가는 혈류가 방해받습니다.
그리고 잠들기 1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이나 텔레비전을 끄세요. 강한 빛은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해서 숙면을 막습니다. 대신 조명을 어둡게 하고 책을 읽거나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시면 좋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루틴을 만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순서로 준비하면 몸이 자연스럽게 수면 모드로 들어갑니다. 7번째 원칙은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스트레스는 혈압을 올리고 혈관을 수축시킵니다. 특히 저녁 시간대에 스트레스를 받으면 잠을 못 이루고 그게 또 다음 날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생깁니다. 저녁에는 걱정거리를 생각하지 않으려고 노력하세요. 뉴스나 자극적인 콘텐츠도 피하시고요. 대신 가족과 편안한 대화를 나누거나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세요. 심호흡이나 명상도 좋습니다. 5분만 조용히 앉아서 숨을 천천히 들이마시고 내쉬는 것만으로도 혈압이 내려가고 마음이 안정됩니다. 이걸 매일 저녁 습관으로 만들어 보세요. 이렇게 7가지 원칙을 지키시면 위험한 밤 대신 평안한 밤을 가질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걸 한 번에 바꾸기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하나씩 천천히 바꿔가시면 됩니다. 이제 오늘 내용을 정리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핵심은 정말 단순합니다. 좋은 음식도 시간을 잘못 맞추면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피칸, 잣, 헤이즐넛, 소금에 절인 아몬드, 혼합 견과류와 말린 과일까지. 이 모든 것들은 낮에 드시면 보약이지만 밤에 드시면 혈압과 혈관을 위협하는 위험 요인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식품이니까 언제 먹어도 괜찮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제가 30년 동안 연구하고 현장에서 확인한 결과는 명확합니다. 시간이 핵심입니다. 같은 음식이라도 아침에 먹는 것과 밤에 먹는 것의 효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잘못 관리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저녁 간식을 잘못 드시면 새벽에 뇌졸중이 올 수 있습니다. 부정맥이 생길 수 있고 어지럼증으로 인한 낙상 위험도 커집니다. 불면증에 시달리게 되고 혈압이 불안정해지면서 만성적인 건강 문제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제대로 관리하면 완전히 다른 결과를 얻으실 수 있어요. 숙면을 취하게 되고 혈관이 안정되면서 혈압도 정상 범위를 유지합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가볍고 활력이 넘칩니다. 기억력도 좋아지고 전반적인 삶의 질이 향상됩니다. 올바른 시간과 방식으로 음식을 드시면 견과류는 정말 훌륭한 영양 공급원입니다. 기억력을 향상시키고 혈압을 안정시키며 심장을 보호합니다. 버릴 필요가 전혀 없어요. 시간만 바꾸시면 됩니다. 제가 만난 수많은 분들 중에는 이 작은 변화 하나로 삶이 완전히 달라진 분들이 많습니다. 69세 박영호님도 지금은 저녁 간식을 완전히 끊고 아침에만 드시면서 건강을 되찾으셨습니다. 72세 한영숙님도 믹스너트를 아침 오트밀에 넣어 드시면서 불면증이 사라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저녁 7시 이후에는 간식을 완전히 멈추세요. 대신 따뜻한 물 한 컵을 천천히 마시고 집 근처를 10분 정도 가볍게 산책하세요. 이것만 실천하셔도 일주일 후면 확실히 느끼실 겁니다. 잠을 더 깊이 자게 되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가벼워지는걸요. 한 달 후면 혈압도 안정되고 전체적으로 컨디션이 좋아지는 걸 체감하실 겁니다. 처음 며칠은 힘들 수 있어요. 습관을 바꾸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니까요. 하지만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작은 습관의 변화가 쌓여서 큰 결과를 만드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건강한 노년을 보내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구 결과와 현장 경험을 나누는 거예요.
제 이야기가 한 분이라도 더 건강한 선택을 하시는데 도움이 된다면 그것만큼 보람된 일이 없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뇌졸중을 넘어서 노년의 기억력을 지키는 생활 습관 비밀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치매 예방과 관련된 최신 연구 결과와 실제로 효과를 본 분들의 사례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내용이니 꼭 시청해 주세요. 오늘 이야기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이 뭔가요? 혹시 가족이나 지인 중에 이 내용을 꼭 전해주고 싶은 분이 계신가요? 댓글로 나눠주시면 제가 읽어보고 개별적으로 조언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경험과 질문이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됩니다. 건강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작은 변화를 시작해 보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응원합니다.